여름에 에어컨을 잘못 틀었다가 한 달 전기세가 60만 원이 나온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에어컨을 펑펑 틀고도 단돈 6만 원밖에 안 나온 집도 있어요. 무려 10배 차이입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에어컨을 끄고 켜는 방법 딱 하나만 달랐습니다. 올여름은 기상청에서도 6월부터 8월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 60%, 폭염에 열대야까지 길게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에어컨 안 켜고는 못 버티는 여름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껐다 켰다를 반복하시면 이번 달 고지서를 보시고 정말 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틀자니 전기세가 무섭고 끄자니 더위를 어떻게 버티나 싶고 도대체 에어컨은 계속 켜두는 게 이득인지 쓸 때만 켜는 게 이득인지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답답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사용하셔야 하거든요. 이걸 모르시면 아끼겠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전기세 폭탄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해 드립니다. 우리 집 에어컨 종류를 바로 확인하는 법, 전기세를 확 줄이는 종류별 맞춤 사용법, 리모컨에서 반드시 눌러야 할 버튼 하나, 그리고 한전에서 내 돈을 돌려받는 환급제도까지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주변에 여름마다 더위 참으면서 에어컨도 못 트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하나만 보내드리세요. 올여름 전기세가 진짜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종류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절약법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에어컨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인버터형하고 정속형, 이 두 가지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실 때를 떠올려 보세요. 속도가 딱 100km로 붙으면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차가 쭉 나가잖아요. 기름도 적게 들고 편하게 달릴 수 있죠. 인버터형 에어컨이 딱 이겁니다. 처음에 방을 시원하게 만들 때는 힘을 쓰지만 한번 시원해지고 나면 아주 적은 전기만 쓰면서 그 온도를 살살 유지해 줍니다. 반대로 정속형은요, 시내 한복판에서 빨간불 만날 때마다 완전히 멈췄다가 초록불 되면 급 출발하는 것과 같아요.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실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다시 처음부터 풀파워로 가동하는 거예요. 급출발을 반복하는 차가 기름을 많이 먹듯이 정속형도 켜질 때마다 전기를 왕창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 에어컨이 둘 중에 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가장 쉬운 방법부터 갑니다. 첫 번째, 2011년 이후에 사신 에어컨이라면 거의 90% 이상 인버터형입니다. 반대로 15년 넘은 에어컨이시라면 정속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에어컨 뒷면을 만져보세요. 뒷면이 뻥 뚫려서 안에 금속 부분이 만져지면 인버터형이고 꽉 막혀 있으면 정속형입니다. 세 번째, 에어컨 옆면 스티커에서 전격 냉방 능력을 보세요. 숫자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면 인버터형이고 하나만 적혀 있으면 정속형입니다. 네 번째, 실외기 옆면에 인버터라고 글자가 써 있으면 인버터형인 겁니다. 그리고 LG 에어컨은 모델명 세 번째 알파벳이 Q나 W면 인버터형, C면 정속형이고요. 삼성은 모델명 8번째 숫자가 7이면 인버터형입니다. 자, 이제 종류를 아셨으면 사용법으로 넘어갑니다. 인버터형인데 정속형처럼 껐다 켰다 하시면 전기세가 10배까지 뜁니다. 반대로 정속형인데 인버터형처럼 계속 켜놓으시면 실외기가 풀파워로 쉬지 않고 돌면서 전기를 왕창 먹어요. 먼저 인버터형 에어컨부터 이야기할게요. 요즘 가정집 에어컨은 대부분 인버터형이니까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은요, 전원을 누른다고 바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외기가 냉매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약 5분 정도 걸려요. 이 준비 시간에 전기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정상 가동 때보다 3배나 되는 전력을 쓰거든요. 한번 설정 온도에 도달하고 나면 실외기가 아주 적은 전기만 쓰면서 살살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원을 꺼버리시면 실외기가 완전히 멈춰요. 다시 켜시면 또 처음부터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전기를 3배로 쓰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10번 반복하시면 3배짜리 전기 소모를 10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버터형 에어컨은 한번 켜시면 웬만하면 끄지 마시고 쭉 켜두시는 게 전기세가 훨씬 적게 나옵니다. 외출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1시간 반 이내로 다녀오실 거라면 끄지 마시고 설정 온도만 2도에서 3도 올려놓고 나가세요. 돌아오셔서 다시 원래 온도로 내려주시면 금방 시원해집니다. 2시간 이상 길게 외출하실 때는 그때는 꺼주시는 게 낫습니다. 이번에는 정속형 에어컨입니다. 정속형은 인버터형하고 사용법이 완전히 반대예요. 정속형은 힘 조절이라는 걸 못합니다. 켜지면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요.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완전히 꺼졌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또 풀파워로 가동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속형을 쭉 켜놓으시면 실외기가 이 풀파워 가동을 스스로 계속 반복하면서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정속형은 방이 충분히 시원해졌다 싶으면 내가 직접 꺼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시원한 공기를 유지하시다가 다시 더워지면 그때 켜시는 거예요. 정속형은 1시간 이상 외출하실 때도 반드시 끄고 나가셔야 합니다. 인버터형은 켜놓고 유지, 정속형은 시원해지면 직접 끄기. 이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온도 설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어컨 켜실 때 보통 몇 도로 설정하세요?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출 때마다 전기 사용량이 약 7%씩 늘어납니다. 26도 기준으로 22도까지 4도를 낮추시면 전기 사용량이 거의 30%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달이면 수만 원 차이입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적정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입니다. 여기서 핵심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26도에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같이 틀어주시면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더 내려갑니다. 에어컨 22도로 확 낮추시는 것보다 26도에 선풍기를 같이 트시는 게 체감은 비슷한데 전기세는 훨씬 적게 나와요. 그리고 온도 설정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8도나 20도로 놓고 강풍으로 방을 확 시원하게 만드세요. 한 10분에서 15분 뒤에 방이 충분히 식으면 그때 26도로 올리시고 바람을 약하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26도로 설정하시면 에어컨이 그 온도까지 천천히 내려가느라 오히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기도 더 먹습니다. 확 낮춰서 빨리 식힌 다음에 올려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자, 이제 리모컨에서 꼭 눌러야 할 버튼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리모컨을 한번 보세요. 오토, 자동, AI, 스마트, 절전, 에코 이런 글자가 적힌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버튼 누르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버튼을 안 누르십니다. 그런데 이 버튼 하나를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에 따라서 한 달 전기세가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일반 냉방 모드로 쓰시면 설정 온도에 도달한 뒤에도 실외기가 같은 세기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미 충분히 시원한데도 에어컨이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토 모드를 켜시면 설정 온도에 도달하고 나서 에어컨이 스스로 실외기를 최소한으로 줄여줍니다. 시원함은 그대로인데 전기는 확 적게 쓰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에어컨을 한 달간 일반 냉방 모드로 쓴 집은 전기세가 93,000원,
오토모드로 쓴 집은 57,000원이 나왔습니다. 버튼 하나 차이로 한 달에 36,000원, 1년이면 40만 원이 넘는 차이예요. 리모컨에서 오토, 자동, AI 이런 버튼을 찾아서 누르세요. 안 보이시면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시면 화면에 절전, 에코, 스마트 이런 표시가 나올 겁니다. 2010년 이후 에어컨이라면 이 기능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오토 모드를 켜시고 나서 처음 30분 동안은 온도를 만지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에 에어컨이 우리 집 상황을 학습하거든요. 처음 30분만 참고 놔두시면 그 이후로는 에어컨이 알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에어컨 사용법 말고 주변 환경을 바꿔서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 방향을 위로 올리세요. 대부분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쓰시는데 이러면 찬 공기가 바닥에만 깔리고 천장 쪽은 여전히 덥습니다. 에어컨 온도 센서가 위쪽 공기를 감지하기 때문에 아직 안 시원해 하고 판단해서 실외기를 계속 풀로 돌려요. 바람을 천장 쪽으로 올려주시면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지고 실외기가 일찍 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바람 방향 하나만 바꿨는데 한 달 전기세가 5만 원 넘게 차이가 난 사례도 있어요. 두 번째, 커튼을 치세요.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는 반드시 창을 가리셔야 합니다. 실측 결과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연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가 최대 3.5도까지 벌어집니다. 3.5도면 에어컨이 작동하는 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얀색이나 연한색 커튼을 쓰시는 게 좋고 검은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큘레이터를 에어컨 아래쪽에 놓고 바람 방향을 천장 쪽으로 올려주세요. 바닥에 깔린 찬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집니다. 창문 쪽에 놓으시면 밖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공기를 방 안으로 밀어넣는 꼴이 되니까 반드시 창문 반대편에 놓으셔야 해요. 네 번째, 필터 청소입니다. 필터에 먼지가 빽빽하게 쌓이면 에어컨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10개 겹쳐 쓰고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실외기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야 하니까 전기를 2배, 3배로 먹게 돼요. 실제로 3년간 필터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청소 한 번 했더니 전기세가 15만 원에서 7만 8천 원으로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에어컨 전면 커버를 열고 망사 필터를 빼서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시고 그늘에서 말려서 다시 끼우시면 됩니다. 10분이면 끝나요. 2주에 한 번만 해주세요. 다만 바이러스 필터나 헤파 필터 같은 특수 필터는 물로 씻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청소기로 먼지만 빨아주시거나 6개월에 한 번 교체해 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 실외기 위에 차양막을 설치해 주세요. 직사광선을 받으면 실외기 온도가 올라가서 효율이 떨어지고 전기를 더 많이 씁니다. 위쪽 햇빛만 가려주시고 앞뒤는 절대 막으시면 안 돼요. 실외기 주변에 물건이 쌓여 있다면 치워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밤에는 수면 모드나 타이머를 활용하세요. 취침 타이머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잠드신 뒤에 에어컨이 자동으로 꺼지니까 새벽 시간 전기를 확 아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여름에 전기세가 유독 폭탄처럼 나오는 이유, 누진제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점점 비싸지는 구조예요. 처음 조금 쓸 때는 싸게 내다가 일정량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같은 전기인데 가격이 확 뜁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틀면 사용량이 올라가면서 윗구간으로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에어컨 전기세 자체도 있지만 누진제 때문에 모든 전기의 단가가 비싸지는 이중 효과가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7월과 8월에는 정부에서 누진 구간을 완화해 줍니다. 구간 기준을 넉넉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에어컨을 좀 더 쓰셔도 윗구간으로 잘 안 올라가요.
이건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전기세를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전기를 적게 쓰시면 절약한 만큼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다음 달 전기세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한전 홈페이지에서 한 번만 신청해 두시면 매달 자동 적용되니까 꼭 해두세요. 가족 구성원이 5명 이상이시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시거나 3살 미만 영아가 있으신 가구는 전기요금 30%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도가 매달 16,000원인데 1년이면 거의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신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를 꼭 챙기세요. 1인 가구 약 29만 5천 원, 2인 가구 약 40만 7천 원, 3인 가구 약 53만 2천 원, 4인 이상은 최대 7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 줍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이랑 주민등록 등본만 가져가시면 신청이 끝나요.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세요. 해당되시는데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인버터형이면 한 번 켜고 쭉 유지, 정속형이면 시원해졌을 때 직접 꺼주기. 온도는 처음에 낮게 확 식힌 다음 26도로 올려서 유지하시고 선풍기 같이 쓰시면 충분히 시원합니다. 리모컨에서 오토 모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바람 방향 위로, 커튼 치기, 필터 2주에 한 번 청소, 실외기 차양막, 밤의 수면 모드,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하시고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꼭 확인해 보세요. 올 여름 정말 덥습니다. 더울 때는 에어컨 트셔야 해요. 참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위에 정말 위험하시거든요. 시원하게 트시되 오늘 알려드린 대로 똑똑하게 트시면 전기세 걱정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아직 못 보신 가족이나 이웃분이 계시면 꼭 한번 보내드리세요.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더위를 참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 하나가 올 여름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도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여러분 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